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얼마 전 대구 북성로와 달성 앞에 순종 황제가 어가를 타고 간 길, 즉 순종 황제 남순 행로가 재생됐고 포항 구룡포에서는 일본인들의 주거지였던 근대 문화 역사거리가 재생됐습니다. 방금 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거리 일부를 다시 조성하거나 당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생은 도시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친일 비판을 받는 근대유산 재생 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좀 더 바람직한 근대문화유산 재생 방법은 무엇인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양수영 대구시 중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상구 시간과 공간연구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진된 일부 근대 문화유산 재생 사업이 결과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그 같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도성진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도성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이 대구를 방문한 것은 1909년 1월 7일 오후 3시 24분. 대구역에 도착한 순종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제소인 경상가명에 도착해 머물렀습니다. 순종이 가마를 타고 간 길은 어행길, 황제의 길로 불려졌습니다. 순종은 부산과 마산을 거쳐서 12일 다시 대구를 찾았습니다. 순종이 대구 달성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관찰사 박중양은 군대를 소집해 경상가명에서 달성까지 가는 새 길을 냈습니다. 길을 내는데 거슬리는 모든 가옥은 부쉈습니다. 박중양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일본인들의 요구로 당시 대구 읍성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대구, 부산, 마산을 순행한 것을 남순행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중구는 지난 4월 순종 황제 남순행로, 즉 순종의 어갓길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 35억, 대구시와 중구 35억, 모두 70억 원이 들었습니다. 순종은 부산과 마산에서는 일본 군함의 승선에 메이지 일왕을 위한 축배를 들었고 대구에서는 일본 신사가 조성된 달성을 방문해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와 기념 식수를 했습니다. 순종의 남순행은 조선 의병들의 투쟁을 억누르고 일본 제국주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이토 히로부미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순종 황제 남순행로 조성 사업은 구국 항일 정신을 다크 투어리즘, 즉 역사 교훈 여행으로 승화시켜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일제를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포항 구룡포항은 일제 강점기 때 1000여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살았습니다. 구룡포는 일제 식민지 어업기지로 식민지 자본이 수탈된 우리 어민들의 아픔이 뿌리 깊게 스며 있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구룡포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살았고 지금까지도 30여 채 정도의 일본식 가옥이 남아 있습니다. 포항시는 나라를 잃고 서러웠던 시대의 아픔을 되새긴다는 명목으로 이 거리를 근대문화 역사거리로 복원 조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역사문화 경관 부분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룡포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과 투쟁의 역사는 가려지고 식민지 근대화를 부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 수성구는 최근 수성못이 훤히 보이는 곳에 자리한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역을 보수했습니다. 매년 미즈사키 린타로의 추모제를 열고 미즈사키 린타로의 고향인 일본 기우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이 미즈사키 린타로를 알리기 위해 설치한 안내판에는 이 묘소의 주인공은 1915년 일본에서 건너와 수성못을 축조하고 관리하시던 수기 인태랑 선생님입니다. 당시 수성벌이
한발과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수송못을 완공함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송못을 축조한 공로를 기린다는 것입니다. 미즈사키 린타로는 일제의 식민지 개척 농민으로서 대구 수성뜰에 정착해 대지주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수송못 증축은 일제 산미 증식 계획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가 지원한 관계 개선 사업이었으며 미즈사키 린타로는 농업자본을 수탈해간 일제 하부 구조를 구성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농민들은 소작농과 고용인으로서 노동과 자본을 수탈당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근대 여명기의 유산들을 도시재생의 소재로 삼아 관광사업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고 고민을 했는가? 관광객들은 식민지 수탈 시스템을 위한 일제의 산업화가 우리나라의 근대화로 오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리포터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양수영 대구시 중구 국장님, 순종황제 남순 행로 이 사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제 2012년도에 순종황제 남순행로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2013년부터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는 1차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고, 2차는 국토부에서 서류 심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문가 그룹들이 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또 브리핑을 해서 엄격한 경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엄선 과정을 거쳐 선정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우선 지금 현재 북성로하고 서성로 일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과 상인들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 과거에 민족지사를 양성했던 우현서루나 네.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 발원지인 강문사, 네. 수창학교 같은 이런 항일 정신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네. 역사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조성을 했죠. 네, 도시 예. 활력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정차 사무국장님, 네. 이 순종 황제 남순 행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일제를 미화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보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물론 결과적으로는 미화이겠습니다만은 네. 은폐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일제와 이토 히로부미가 이 조선 왕실의 예법에도 없는 이 순행을 왜 추진했으며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밝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네.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상구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순종황제의 남순의 그 역사적인 의미, 그거는 이제 역사학계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네. 이제 오늘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제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제 재정 사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역사계에서 충분한 연구가 있었더라면 이제 이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그간 연구 없이 이제 사업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순종 황제가 왜 남순행을 했는지부터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순 행로라는 것은 이제 대구, 부산, 마산을 순행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정찬 사무국장님부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순종은 1909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네. 부산, 마산, 다시 대구로 돌아오는 행로를 열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시에 일제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졌던 의병운동을 잠재우고 네. 이제 곧 눈앞으로 다가온 이 한일 강제 병합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차원에서 철저하게 기획된 것이다. 네. 이런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이는 당시의 순종의 그 행로 당시의 행적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고됐습니다마는 마산, 부산에서 전함에서의 그런 일왕 생일을 건강을 위해서 축배를 던 그런 행적들. 그다음에 대구 신사가 종교 시설에 모셔져 있던 놓여있던 달성공원에 들여서 참배하는 네.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이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그 칙서에 네. 당시에 보고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의 소요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곤란은 끝이 없다. 네. 여기서 말하는 지방의 소요라는 것은 바로 이 의병 항쟁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재기 위해서 네. 일제에서 철저히 기획 의도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효과가 네.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구체적인 당시에 이런 포고문에서부터 네. 대구에서 이토부 이후로부미가 와서 한 연설을 들어보면 네. 일본을 선전하고 네.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정찬 사무국장님의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여기에 대해서 뭐 보충 설명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지역에서 순종황제기를 처음 이렇게 네. 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기도 하고 네. 또 그간 연구도 좀 네. 많이 읽었습니다. 네. 논문도 충분히 봤고요. 네.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주로 통감부 기록이라고 하죠. 이제 네. 일본인 측의 입장을 정리한 그런 기록들만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 이제 한학자의 도움으로 이제 국내부 기록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내용을 두고 이제 읽었더니 이제 상당히 좀 자유로운 좀 시간여행인 것처럼 네.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토 통감이 그 순행을 기획한 거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라는 네. 결론을 좀 내렸고 네. 그래서 제안하게 된 날짜도 1월 3일이고 네. 또 조직이 진행된 것은 다음 날이고 네. 그리고 대구에 도착한 게 이제 1월 7일인데 네. 불과 이제 4박 5일 만에 모두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대한 계획 혹은 이제 어떤 뭐 음모처럼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즉흥적인 어떤 네. 계획에 의해서 급박하게 급행적으로 진행된 걸로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부산에서는 향취라고 하는 군함이 오르게 되고 네. 이제 마산에서는 이제 오치라고 하는 이제 뭐 일본 말로 뭐 나의 아내 이런 뜻인데요. 네. 또 군함에 오르게 된 것도 이제 출발할 때 이토공이 이제 전신을 보내서 이렇게 태평양으로 가는 군함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이제 이 순종의 남수는 이제 엄동설안에 즉흥적으로 제안이 된 거고 네. 또 이제 순종이 이제 받아들일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제 순종황제 남수는 이제 해석할 것들이 많고 네. 또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사실적 토대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음모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우리 이신정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뭐 이제 조금 더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여쭙자면 이제 뭐 신사에 참배했다 이러는데 순종이 그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달성공원을 왜 가게 되는가가 중요한 네. 거죠. 네. 네, 왜 가게 된지는 그 혹시 아십니까?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판단한 이런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달성이 공원화되고 우리가 당시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허물어지고 일제의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게 되고 그 앞에 총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달성이 가지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달성이 가지는 이 지역의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원화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또 거기에 일제 이 당시 우리 강제 배합 전에부터 주둔하고 있던 그 일본군의 어떤 그런 흔적들 그리고 곧바로 대구에 많은 일본인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일본의 종교 시설이 거기에 갖춰져 있다는 점 등은 이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이제 되지 않는데 네. 이제 당시 1909년에 이제 달성 토성의 풍경을 좀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요배전 하나, 뭐 집 한 채라는 거죠. 건물 하나가 있다는 거고 또 1908, 9년에 그 사진들을 보면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그냥 이제 토성이라고 하는 이제 자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군부대도 토성 바깥에 있는 통신부대나 이런 헌병대 정도의 규모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식민의 치적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그 순종을 이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측면은 그냥 그 행사 참여라고 봅니다. 뭐냐면 그 순종은 오는 날 이제 내려가는 날 가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산을 갔다가 다시 이제 서대문으로 가기 전에 이제 대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생 체조 오람이라고 하는 이 달성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이제 체조 행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한 것은 너무 이렇게 좀 일반화시키고 너무 이렇게 뭔가 좀 비분관계함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실을 좀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어서 아니요. 예. 그런 행사들이 어떻게 기획되는 것은 당연히 뭐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그런 걸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여기서 또 하나 들여봐야 되는 문제점은 물론 그 나름대로 이제 사료를 분석하시면서 그죠.
당시에 뭐 적극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점을 내세우시는데 이 치밀함은 꼭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렇게 뭐 치밀하고 네, 시간이 짧다고 해서 뭐 어설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례도 없던 조선왕실의 예법에서는 전례도 없던 순행을 왜 하게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조선 역대 왕들은 순행을 개념이 없고 기껏해야 선왕들의 능묘를 돌아보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계획을 했는가? 이것은 바로 이토가 당시에 일제의 일본 본국의 전례를 따랐던 겁니다. 일본은 1860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유신파, 반보왕파들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 국가 의례를 통한 국민 통합을 시키기 위한 상당히 절박한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872년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 유신 세력은 당시 막부 세력이 존재하는 과정에서 이 크게 존재력 감도 없었던 이 천황을 일왕을 내세우면서 순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1872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을 걸쳐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분란을 잠재우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또는 그것이 순간적이고 즉흥적일지라도 이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당연히 뭐 하나하나가 떠올랐겠죠. 지역에 어떻게 동원하고 또 부산과 마산에서 어떤 행사를 기획할 것이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가 바로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당시 대구는 어떻습니까? 조낭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이 대구 유림들이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 황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유림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그 민족운동, 이런 항쟁을 비롯해서 그런 우리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을 잠재우고 곧바로 다가올 한일 강제 병합 그런 일제 식민지 지배 전략을 은폐하고 또 그 방향도 순방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순방향대로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했고 이제 순종의 남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순종의 남순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한 이 도시의 사업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합병을 이제 주장하고 그리고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남순을 펼쳤다. 그 이제 충분히 초등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도시 중구라고 하는 이 도시 지역에서 순종황제길 사업이 조성되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미화를 했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미화가 된 거죠? 네. 미화라는 것은요. 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달성공원 앞에 있는 그 순종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복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컨텐츠 구성을 미화가 아니고 정말 다크 투어리즘은 나중에 또 토론되겠습니다만은 네.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의학길에도 물론 옆에 사진을 그렇게 붙여놨죠, 그죠? 네, 그 당시 모습 붙여놨을 텐데 제가 그 대구 사진을 보려고 하니까 네. 조금 흐려가지고 네. 비교적 잘 나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순종은 남순만 한 것이 아니고 서순도 했습니다. 혹은 서순 혹은 서북순행이라고 네. 합니다. 이 사진은 개성 마늘대를 방문해가지고 마늘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네. 자, 이 보시면 순종 황제의 복장이 대례복을 입힌 모습이 아닙니다. 네. 지금 대례복을 입혔다는 것은 순종을 기린다는 의미가 상당히 부각됩니다.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기릴 인물인가 그러니까 아닌가 이해를 자체도 했는데, 판단해요. 또 하나는요. 예, 아니 이해를 했는데요. 네네.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해를 했는데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 중구청에서 세운 이제 순종 그 동상이 그거는 순종 황제가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 왜 아니냐라는 질문하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화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일단 콘텐츠 구성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고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토가 앞장서 있고 요 친일파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옷들은 대체로 이 후미 지은 곳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방식으로 행렬이 진행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저는 굳이 순종 황제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 오히려 긴 동판을 만들어서 부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조각을 하든지 해서 지금 아까 제가
잠시 그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텍스트가 많이 좀 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에 준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 그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예. 근데 그 네. 역사를 보는 시간은 굉장히 좀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판단은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하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동상 말씀을 하시는데 네. 동상에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건 쉽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화냐 친일이냐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조형물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네. 이제 6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그 당시의 모습을 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를 민간위원들이 심사를 하실 때 이 지금 현재 대례복을 입은 부분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이제 작가가 제안하기를 당시에는 이 그 제국 복장이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왕이 백성들을 걱정하거나 또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표현하는 거는 그 복장이 아니고 그래도 근엄하거나 뭐 어떤 간에 대례복으로서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칠람하던 그런 식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거기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토 히로부미가 계획을 했던 어떤 간에 순종이 따랐어요. 그런데 네. 따르는 그 과정을 보면 네. 그냥 거기에 따른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결과적으로 저 내려오면서 일단 우리 충무공이라든지 이런 충신들의 제사를 봉행해라.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유림들을 만나면서 암묵적인 저 광복운동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이제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들을 쭉 해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면 우리가 그 키오스크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죄송한데 그 예. 동상 얘기부터 먼저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 행정 입장은 그 일단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한 예.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선정은 이제 심사위원들이 했다라는 네.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의 복장보다는 이제 그 시민들 정서는 이제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니까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 뭐 사실 그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순종 황제의 그 공원 앞에 동상 좀 많이 떠야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좀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동상들이나 이런 조형물이 다 대구에는 없습니다. 대구는 참 위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도시에 이제 왕이 또 오셨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작은 우리하고 같은 위치에 놓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표현하는 게 보면 상당히 그 우리 과거에 있는 사실을 일본 치하를 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멀리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일단 순종의 남순행 그리고 서북순행은 슬픈 역사인 것만은 이제 네. 사실이다. 이런 건 전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본래 복장과는 다르게 이제 대례복이죠. 네. 대례복을 입혀서 동상을 이제 세운 것은 순종이 나름대로는 저항한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대체로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네요.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이 슬픈 역사를 잘못 표현하면은 이것이 혹시 그 일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요소는 없을까 하고, 그 지금 많이 비판하듯이 자문단에서는 비판이 없었습니까? 좀 더 이제 역사를 보는 시각이 뭐 다양한 부분에서 네. 그런 시각을 가진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이제 중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대구 근현대사 전공자인 이제 그 김일수 박사님을 통해서 자원을 받기도 했고 네. 또 이 사업 추진 전에 했는 보면은 그 2010년에 ATBT에서 남순행에 대한 의미를 살린 자료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서울대 역사학과 이태진 교수님이 이제 그 자료를 저희들이 이 책을 통해서도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남순행로를 대구역 지하도와 이제 연결을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준 사람도 있고, 네. 뭐 팔공산이나 우연소로 대성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을 항인 정신을 담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광문사인 그 틀을 또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수록을 했고,
또 우리 민족지사를 양성했던 우현서루 같은 경우는 그걸 저희들이 건물을 살 수는 없어가지고 그걸 것도 이미지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독립정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수창학교에 이제 역사 공간을 조성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순종이 와서서 일본으로 납치된다는 일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 이제 철로에 누워서 한거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일화를 저희들이 이제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항일 정신이나 독립 정신이나 자주심을 다 표현해놨는데 그걸 친일적으로 본다는 거는 지극히 한쪽만 보는 그런 네, 표현했다면은 제가,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예, 드리죠.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일 정신을 표현했다면은 그 조형물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항일 정신을 표현했는지 시청자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거기 순행로에 가면 네. 각종 이제 벽면이라든지 그 공간에 네. 우리가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부 다 적시해서 기록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단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한쪽을 미화하거나 또 폄하하는 그런 작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자꾸 부정을 하니까 전 세계인으로서 질타를 받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사과하고 계속 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가령에 우리가 일본이 했는 역할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관점을 잘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네. 있는 걸 좀 더 충실하게 게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 우리 정신들이 그렇게 살아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네. 이 왕이 온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참여를 민족의식 발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송행로 과정이 대구, 부산, 마산 또 대구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데 지금 부산 마산에서는 이 순종과 관련된 지금 기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네, 남송행로. 마산이 진행하고 그죠? 있습니다. 마산은 지금 거의 정체된 상태인 것 같고요. 아니, 그 제가 일주일 전에 토론회 그렇습니까? 갔다 왔고 네. 사업을 준비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 추진 과정이 있었는데 네. 지금 학계와 언론의 비판으로 멈칫거리는 거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서 왜 그렇게 길을 쓰고 하는 것일까 참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방금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네. 순종 황제가 이제 대구로 왔다라는 것을 왜 길을 쓰고 지자체가 이제 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미화라고 할 때는 이제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제 잘못된 것을 포장해서 잘했다고 하거나 혹은 이제 왜곡할 때 우리가 미화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일단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제 주장하시는 순종 황제길은 순종 황제의 남방 순시를 미화했다라고 하는 그 논점이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상을 예로 드셨는데 아까 동상은 이제 작가의 의도였고 작가가 이제 그 제복을 입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작가의 의도는 이제 대례복으로 이제 치환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여쭙고 싶은데 이제 그 혹은 지자체가 혹은 지역의 시민들이 이제 순종항해길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제 어떤 미화를 한 거죠? 제가 모두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부분은 미화라기보다는 은폐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없는 사실을 그러니까 아니, 있는 사실을 숨겼다라고 숨겼다는 하시는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출기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자 또 다 동의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을 은폐했다는 거죠? 표현을 은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우리 건의사님께서 적극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적극적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장기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이 됐든 이것은 식민지 지배 전략의 아주 이 극도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수단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은폐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집에 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가? 아니 그러면 저는 좀 왜 이해가 남순행의 왜 어떻게 해서 기획되는 거에 대한 아니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이 그 부분이 이정찬 드러나지 사무국장님 않는다는 말씀을 거죠. 듣고서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은폐했다라고 하는 네, 것은 이제 있는 사실을 이제 숨기고 다른 사실을 이제 얘기했다는 건데 역사는 사실과 진실로 구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속에 당연히 진실은 뭔가겠죠? 자, 그러면 순종 황제가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국의 왕이 와서 그것도 이 아주 먼 칠길을 와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환영 행사를 했고 또 야산지 정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림들이 혹시 순정 황제에 무슨 변고가 생길 싶어서 대응을 마련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다 중요한 알고 것은 있는 사실이고. 예,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것은 일제 시기란 말이죠. 예, 일제 시기고 본격적으로 강제 병합이 되기 이전이긴 하지만 이런 의도가 바로 1년 다음에 바로 그죠?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1909년의 시기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란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자, 잠시만요. 이것을 네, 그러면 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쭈는 것처럼 게 자, 순종 권인사님 잠깐만요.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순종 저는 이름도 저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종 의학길 혹은 그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다크 나중에 토론 되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을 표현한 이상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혹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보다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사실 나열적으로 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권상구 이사의 질문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그 순종의 남순 행로가 어두운 역사라는 것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구청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형물도 만들고 길도 재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구청이 의도적으로 친일을 미화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조형물 어떤 표현들이 은폐를 했느냐 바로 이런 예,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느 하는 장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부분들이 자, 은폐가 그러니까 되는지 제가 저는 이해가 되지 말씀드린 것은 않습니다. 답변을 자, 들어보시죠. 제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직접적으로 은폐를 했다고 비판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 질문을 그러니까 피해 가시는데 아니 그걸 말을 그러니까 하시는 건데 이 과정에서 그런 데 대한 컨텐츠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그거는 저는 그런 동의가 말씀은 되는데. 자, 저희는 네.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그 논의가 동의를 진행을 할수 하는데 없는 근거가 아니,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들이 생각이라고 그래서 중구청에 했는 사업을 사실을 은폐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 그건 무리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좋습니다. 바로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있는 기록물을 그대로 표현을 했고 예. 단지 아까 조형물에서 얘기가 나오면은 조형물은 하나의 작가가 의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작가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다시 분명히 아니, 동상은 국장님, 제가 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죄송한데 예, 예. 다시 이제 무엇을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은폐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니, 얘기해 주시죠. 은폐라는 것은 일단 제가 이해를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컨텐츠 구성이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당시 일제와 히토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은폐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사회자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정찬 사무국장님의 말씀은 중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일제의 의도를 일부러 은폐했다는 그런 은폐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형물이나 표현 양식들이 결과적으로 그 미화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 친일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제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표현을 네. 못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거는, 대해서 네. 그래서 은폐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 이런 그래. 순종 황제 억압기를 네. 우리의 슬픈 역사,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표현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우리 양 국장님 말씀해 예. 주시죠. 그렇다 하면은 일단 사실 이게 청취자들을 위해서도 용어 사항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리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하거나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도 그거를 먼 장래로 봐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해서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있는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은폐했다 하는 주장은 좀 부당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렸듯이 은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투어객들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일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잘 표현을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네. 저희들이 키오스크에 전부 다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키오스크를 전부 다 보면은 여기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이태진 교수가 표현하는 부분들 보면 순종 황제의 유언인 유조를 번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본인이나 왕실의 뜻이 아니고 제멋대로 만들고 제멋대로 선포를 했다. 우리 그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광복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키오스크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친일이라는 그 논란에서 우리가 그 자꾸 관점을 보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이 남순을 결정했을 때 왜 순종이 따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다 하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갈 때는 백성들이 내 심정을 좀 헤아리고 노력을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그 포고문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의병과 민족운동을 소요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유조는 이게 역사 토론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죠? 유조는 이게 그 순종이 돌아가신 날짜는 1926년입니다. 이때 왔습니다. 그리고 순종가 있었던 해는 1909년인 거죠. 상당 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상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동상 자체만보다는 저는 그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국권 상실에 있어서 고종 이하 순종 그리고 왕실의 친인척들의 이 책임은 막중합니다. 물론 순종이 지역에 와서 다양한 백성들을 위무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국권이 상실되고 국권이 상실되는 이 과정에서 왕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정말 백성들에게 우리 자주권이 넘어가고 있다. 동포야, 일어나 맞서 싸우자. 뭐 굳이 이런 직접적인 말을 못할지라도 어떤 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실행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제 강제 병합에 대한 이 책임은 엄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를 비운의 인물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으로 평가하기에는 역사적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상도 동상의 모양이지만은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그 의도가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 그 왕실의 피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왕실에서는 국권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이완용이라든지 박중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친일 논란이나 행각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를 지금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왜 순종 황제의 그 초라한 행색을 드러내줘야 되나 아픈 거를 굳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우리는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조형물을 만든 작가의 의도가 거기에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 행보를 이 모습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한 분씩 질문을 드릴게요. 그 이정찬 사무국장님, 네. 그러면 순종 황제 남순행로 네. 이 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은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이 사업을 만약에 그 타이틀을 따자면 네. 그 타이틀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싶습니다. 네. 네, 차라리 치욕의 길이라고 직접 표시하는 게 맞다. 네. 그러면 최소한 부제라도 붙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다크 튜리즘의 다크의 소재로는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걸 좀 더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네. 그런 거를 좀 더 강조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양 국장님. 예. 양 국장님께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순행로 조성 사업을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잘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관점을 자꾸 남순행로 쪽으로 보는데 이 원 사업 목적을 우선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사업 목적은 그 남순행로를 표현하는 관광이나 역사 자원이 아닙니다. 네. 일단은 도시 재생의 사업을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도시 재생을 하는데 거기에 역사적인 사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표현함으로 해서 교육도 되고 네. 또 주민들의 교육도 받고 네. 또 주변이 활성화되고 네. 이런 부차적인 효과를 보는 거지 네. 여기를 키포인트로 한다 하면 네.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 낙후된 지역의 재생에 예.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고 네. 그 역사적인 표현은 이렇게 소홀을 할 사실 수 그대로. 있었다. 예. 있는 사실 그대로 예. 했는데 그럼 어두운 역사를 잘 표현했느냐 이런 말이죠.
예, 지금 있는 그대로 기록을 표현해 놨으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셨다. 네. 그리고 우리 권상국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투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 이사님도 직접 투어 가이드를 많이 하시는데 순종 황제의 여각길에 대한 투어객들의 반응, 한국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일본 사람들도 많이 오실 텐데 그 반응이 어떤가요? 네, 갑자기 급수습하시는 네. 질문하시는데 일단 이제 아까 앞서 했던 얘기 마무리하자면 네, 이제 판단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 전달자들이 이제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미리 선제를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종황제길은 이제 다양한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되고 네, 그 사건들을 펼쳐놓은 이 도시적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은 감흥하고 또 자기만의 결론들을 맺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한 그 역사 전공자에 의해서 혹은 어떤 한 행정에 의해서 각색되거나 미화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토론에서는 저는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장하시는 이제 무엇을 미화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각색했느냐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이해가 되지 못하고요. 사실은 이 이제 북송로나 태평로 지역이 이제 일본인들이 따끔씩 옵니다. 네. 또 이제 그들의 궤적이 있는 지역인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제 아직도 한반도에 일제강점기 관련한 궤적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이제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네. 거죠.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이제 좀 공부 모임을 많이 하시고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어떤 역사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받아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 그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의 표현으로 지뢰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뢰 제거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오늘 토론 자리는 그 역사적 문제에 대한 지뢰 제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연구소의 주장처럼 이 도시에서 펼쳐지는 이제 도시 사업들이 이제 역사 사건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자들이나 행정이나 전문가들이 조금 더 집중하고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또 저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우리 권 여사님도 그런 교훈을 얻으셨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핵심은 의외로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의 소재로서 이 순종 황제 여각길 조성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잘 표현했는가 우리 어두운 역사를 시민들이 관람을 할 경우 우리 어두운 역사를 느낄 수 있게 잘 표현했는가 또 표현 못했으면 앞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더. 자, 만일 다크 투어리즘으로서 적합한 소재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교하면은 예. 이해를 잘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사적인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인 소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역사 교훈 여행이라고 네,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 자체가 되어 있으니까 네. 역사적인 문제인데 특히 이 근대 유산 구한 말부터 1945년까지의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크 투어리즘의 소재가 됩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구는 이 영남 내륙의 중심 도시로서 상당히 아주 그 거점 도시로 큰 역할을 산업과 물산이 집중되고 인재가 들끓던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일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들의 목적을 실행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진행된 그런 행정 과정들이 그 유산들이 바로 다크 투어리즘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이 컨텐츠화 시켜내고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다크 투어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다크 투어리즘에서 그냥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그려 붙인 건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구업성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성로에 지금 대구업성에 약간 그 흔적을 제가 해놨죠. 재현해놨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안내 표지판 그런 데서 문제가 나타난 거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런 그것을 간직한 거리, 간직한 대구업성의 흔적. 그러나 지금은 동성로의 젊음과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바로 통역이 돼버립니다. 업성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왜 일본은 업성을 파괴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변해갔는가?
혹시 그것이 바로 우리 근대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재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 물론 중구는 행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컨텐츠를 발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을 좀 개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쉽게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가 어떻게 보면 다크 투어리즘의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분명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근대라는 것이 일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는데 표현을 좀 잘하자, 좀 더 개선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 하는 게 사실은 뭐 역사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지금 대구에도 뭐 사실 중구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거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뭐 많습니다. 거의 뭐 전체가 그런 상황인 게 우리 중구 입장인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더 연구를 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국내에도 우리 같은 다크 투어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보도되는 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라는 취지에서 네. 이제 그 과거사 교육 여행 사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계속 연구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이제 현재 새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에 대한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더 하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또 대화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 채워가고 전달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예. 근대 문화유산을 알리고 또 재생하고 조성하고 이런 사업을 사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갖고 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최재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선생의 처형을 당한 것도 대구고 또 반월당 지금의 반월당 근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박해 유산이 굉장히 많고요. 그 대한성당 자리가 경상 가명의 그 뒤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크 투어리즘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발굴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동부교육청 있는 부근이 사실 거기가 보면은 그 불교 그다음에 그 이제 관덕정, 유교지, 그 교회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최재욱 이제 최형지고 사형장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거기를 저희들이 이제 또 평화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다종교를 거기에 포함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들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구청에서도 또 계획은 갖고 있고 이제 개념은 잘 잡고 계신데 다만 이제 표현에 그런 이제 그 소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제 비판을 받고 계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철 사무국장님,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 그리고 수성모 축조자죠 미즈자키 린타로 기념 사업이 있는데 왜 이 비판이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중요한 것은 이 두 소재를 통해서 수성구에서는 한일 친선을 앞세우고 있고 구룡포에서는 교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성못은 실제 이 당시 일제가 한국 식민지 농업 경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그리고 기리려고 하는 이 미즈자키 린타로 또한 친일파와 상당한 연관을 맺고 친일파에 의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대지주로 성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을 소재로 해서 이 친선교를 한다. 또 그것을 지역민의 대표인 지자체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방끼리 왔다 갔다 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에서 관할 구청에서 진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구룡포 또한 1883년 한일 통상 협정이 개정되고 1908년 한일업 협정이 진행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구룡포가 1921년,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일제 식민지 수탈업 기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업 기지를 장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밀려나버린 우리 이 민족의 생활사, 그 순환사들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구룡포 향토사인데요. 제가 복사본을 가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대로
일제 한국어업 수탈사로 네. 개척사로 부를 만큼 네. 저는 관점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근대고리를 조성할 수도 있다. 물론 이미 30채 많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조성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적절한 근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이 생각된 채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모노를 입고 일본 문화를 체험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늙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역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뉴라이트 쪽에서 말하는 식민사관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좀 토론을 통해서 학계에 좀 의견을 귀담아 듣고 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가. 네, 그런 판단합니다. 네, 좀 미묘하게 해석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샹토 사학자이신 권상국 이사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이 문제는? 저는 린따로는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점을 해석해 보면 이제 개인이나 혹은 이제 그 한일 친선 교류회라고 하죠. 네. 교류회 차원에서 움직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우시에서도 오고 또 전 주일 대사가 오고 이러다 네. 보니까 또 의전 차원에서 이제 구순상님도 이제 방문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밀사키 린따로와 조선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네. 어떤 검증 관계에 있었고 네. 또 수송못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선이고 누가 후냐는 네. 이제 연구 대상인데 네. 이제 그렇게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혹은 그 개인의 의견에 따르는 동조자들이 모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일본 수상이 방문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네. 이 지자체 단체장이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공포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봤고요. 네. 특히 구룡포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 그 가와라라고 하는 그 구룡포를 이제 건설한 한 일본인 송독비가 있는데요. 네. 그 송독비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 많은 계단에 그 기둥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계단의 기둥들을 보면 그 이제 송독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시멘트로 다 가리고 이제 한국 사람 이름을 또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이름을 시멘트로 가리고 뒤를 돌려서 그 뒷면에다가 한국 사람 이름을 써서 네. 이제 계단에 보이게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뭐 이렇게 전몰한 장병들을 위한 충원탑도 이제 일본 제한군인회가 썼던 그 어떤 기단석을 이제 재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그 저한테 충격적인 사실로 왔고 이거 자체가 교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기에서는 그 시멘트 좀 제발 좀 벗겨내자. 네. 일본 사람들도 오는데 좀 네. 부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놔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본이 이제 이 한반도를 점령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 구룡포 거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스케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점령당한 도시를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복했는지는 그 시멘트 관련한 정서들을 통해서 많이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을 뭐 부끄럽다느니 혹은 문제가 있다느니 뭐 이렇게 새롭게 할 게 아니라 지난 100년간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였고 또 우리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아이들이 그 자체를 봤을 때 훨씬 더 큰 감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룡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물론 역사는 뭐 사료나 혹은 기타 자료가 계속 발굴됨으로써 또 풍부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이 발굴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학에서 이미 연구를 했고요.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씀하셨는데 미사키 린타로 같은 경우 어떤 사람과 이 양반이 그 대구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자료입니다만은 이것은 당시 수리조합에 들은 명단들입니다. 네. 여기에 정재학, 진희규라는 아주 이 친일파, 악필 네. 친일파들입니다. 네. 친일 인명사전에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만큼 그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어떤 사업을 진행한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본을 축적해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사회정치적 배경이 당시에 어떤 과정이었는가, 일제의 업령, 그리고 농업에서의 산미정식 계획이 3차례 진행되면서 이 제방과 모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 친일주주는 어떻게 성장하고 일본의 계층 농민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이 조선이
기어의 땅으로 돼가는가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좀 이런 사실들을 이런 것들은 입맛을 해석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거기서 좀 더 좀 성찰과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세세한 부분들을. 자, 문재인 정부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조씩 예산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근대문화유산 그 재생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에 많이 공모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순종 황제 어갓길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이제 제시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친일 미화 논란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역사를 꼼꼼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관람객들이 오해하게 하는 그런 우려도 범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상구 이사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과거 시기는 행정이 이제 판단하는 시대였죠. 네. 엘리트였고. 근데 지금 이제 시민들의 지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은 이제 어떤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 되느냐, 그 손을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사업들을 바라보시면 이제 꼭 솔루션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 전공자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인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분이 역사 전공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시민들은 자유로운 사실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감흥들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대사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분관계함으로 어떤 사실들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역사가들도 그런 프레임을 이제 제시하기 전에 충분한 토대 연구들 해야 되고, 기초 연구들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해석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직관력들, 선견 지명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수영 국장님. 예. 도시 재생은 주인은 결국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 재생은 그동안에 했던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대단히 사업이 아니고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시 재생이 성공하고 지속되려면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아주 강한 그게 됩니다. 단순한 그 물리적 개선 사업은 아주 그 생명이 짧고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쉬운 사업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중구는 자원이 많죠. 이제 뭐 1000개의 스토리, 1000개의 골목 이런 이제 테마가 있을 정도로 가는데, 이미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는 교동 그 지역을 준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아까 그 이정찬 그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는 내용에서 보면은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역사를 많이 알아야 되고, 표현 방식도 주민들한테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주민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만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권 국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그 행정에서 선도하던 시절은 이미 아닌 걸 저희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보면 먼저 번에 MBC에서 대구 업성과 경상함령 이런 다큐를 제작한 걸 저희들이 보고 참고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순종과 관련해서도 이런 다큐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선 알도록, 네. 또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사실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네. 이게 뭐 비관한 예지만은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영웅이라는 뮤지컬로 갖고 명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시민, 그리고 시민 단체, 지역에 이제 우리 MBC와 같은 언론 방송사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이게 성공적이고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찬 사무국장님. 예, 저는 이런 그 도심 재생 혹은 근대 복원이라는 것이 일본의 침략과 지배의 결과에 비춰지는 왜곡된 근대의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근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없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설령 다크 투어리즘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다크는 사라지고 투어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 민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왜곡시킨 출발점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따라서 무엇을 목적으로 왜 이런 근대유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재고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도 한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 시민단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과정에서 보면요, 좀 우리 자치단체와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개발 사업이나 도심 재생 사업에 있어서 아전 인수나 곡학 아세를 좀 삼가자.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은 보다 좀 열정을 사회에 좀 드러내놓고요. 또 이제 참여하게 된다면 부안해동하는 그런 좀 자세는 좀 지향하자는 것이고, 저도 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인물들이 어떤 사업들이 기울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학자들과 자치단체 간의 상호 토론, 정보 교류, 의견 교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럽 제국주의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식민지의 생산 공장을 만들고 도로를 건설해 사탕수수, 커피, 향료, 홍차 등을 수탈했습니다. 이때 수탈에 활용된 생산 시스템, 토목공사, 건축물을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 자본을 수탈하기 위해서 건설한 명수산업 생산 유통 시스템, 도로, 건축물, 독립투사 사법처리제도, 처녀 강탈,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근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대문화 유산을 재생할 때는 우리의 근대성을 제대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